갑작스럽게 물이 차오르면서 10대 소년들은 지하 동굴에 갇히고 말았다. 동굴에는 단 몇 분 정도의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만 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좁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2005년 11월 맨체스터 홀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영국 타드캐스터 지역의 중학생인 조셉과 에이미는 다음 주 학교에서 예정된 야외 현장 학습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친구들과의 마지막 여행이기에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 했다. 현장 학습 당일 노스요크셔에 위치한 비월리파크 야외교육센터로 이동하였다. 약 100명의 학생이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고, 에이미와 조셉은 동급생 9명과 수학 선생님이 포함된 총 12명으로 한 그룹을 이루었다. 일부 그룹은 하이킹이나 낚시 활동을 하러 갔으나 이들이 속한 그룹은 지하동굴 탐험을 선택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맨체스터 홀이라 불리는 지하 동굴로, 겉보기에는 단순히 땅에 난 작은 구멍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거대한 동굴로 이어져 있었다. 이 탐험을 이끌 17세의 자원봉사 가이드가 추가로 합류해 총 13명의 인원이 맨체스터 홀의 입구를 따라 동굴 안으로 내려갔다. 좁고 작은 통로를 지나자 곧 거대한 방이 나타났고, 천장이 15m 높이로 솟아 있었다. 축구장 크기만큼 넓어 모두가 뛰어다니기에도 충분했다. 바닥에는 몇 인치 정도 물이 고여 있었으나 모두 고무부츠를 신고 있어 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큰 방을 지나 또 다른 터널이 다음 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들은 진흙길을 따라 내려가 몇 분 후 또 다른 방에 도착했다.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과 달리 천장이 낮고 좁았으나 여전히 11명의 학생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바닥에는 더 많은 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발목까지 오는 얕은 물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조셉과 에이미는 처음 경험하는 동굴 탐험의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앞에 있는 좁은 구멍을 마주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에 보이는 터널은 지금까지의 터널보다도 더 좁아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폭이었으며, 다음 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12m에 이르는 이 통로를 지나야 했고, 가이드를 따라 학생들이 먼저 하나씩 기어갔다. 마지막으로 수학 선생님이 터널을 통과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방은 두 번째 방보다도 크기가 작았고 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있었다. 밖은 춥고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오늘 비 예보는 전혀 없었다. 원래 맨체스터 홀에는 조금의 물이 있긴 했지만 이번 상황은 가이드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학생들의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그 물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이드는 이렇게 많은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의아해했지만 일단은 이 방을 떠나야 한다고 확신했다. 선생님이 맨 앞으로 가고 그 뒤로 학생들이 한 명씩 방금 떠나온 통로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떤 구간은 2명의 학생이 나란히 기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동이 수월했지만 다른 구간은 더욱 좁거나 경사가 있어 한 명씩만 이동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9명의 학생이 터널 안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차가운 물이 터널을 가득 메우며 밀려왔다. 뒤쪽에 있던 학생들은 당황해 소리치며 앞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빨리 가라고 외쳤다. 물은 계속 밀려왔고 학생들은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선생님은 재빨리 터널 밖으로 나가 두 번째 방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끌어내도록 도왔다. 물은 충격적인 속도로 상승했고 몇몇 학생은 물이 가득 찬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숨을 참아야 했다. 그 시각 마지막 방에는 에이미, 조셉, 가이드 3명만이 남았다. 물은 빠르게 상승해 어깨까지 차올랐고 터널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입구 근처에는 작은 에어포켓이 있었으나 되돌아가려면 숨을 참고 물속으로 머리를 담가야 했다. 숨을 참고 통로로 들어간 이들은 앞서 나가던 학생들과 마주쳤다. 가이드는 앞쪽 두 번째 에어포켓에서 공기를 보충하고 두 번째 방으로 나아갈 계획이었으나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야 했고 결국 처음의 방으로 돌아갔다.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거의 천장 가까이 차오르고 있었고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공기 주머니 가장자리로 이동해 숨을 들이쉬고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다른 학생들이 다 나간 상태였고 가이드는 두 번째 에어포켓에서 마지막 숨을 들이마셨다. 에이미와 조셉도 그를 따라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더 이상 다른 공기 주머니가 없었고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수영이 시작되었다. 에이미는 좁은 구역을 통과하며 길을 더듬었고 갑자기 한 손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마지막 구간을 빠져나왔다. 17세의 가이드가 그녀를 구출해낸 것이다. 에이미가 나오고 그 뒤로 나와야 할 조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뒤따라오던 조셉은 에어포켓에서 숨을 쉬려고 했으나 도착했을 때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황한 조셉은 마지막 방으로 돌아가려 했고 그곳도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 터널은 완전히 물로 가득 찼고 조셉은 여전히 내부에 남아 있었다. 선생님과 가이드는 공포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돌아가 잃어버린 학생에 대해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그들이 지상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맑았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많은 양의 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지역에는 스카하우스라는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그날 저수지에서 불어온 강력한 바람이 엄청난 양의 물을 강제로 흘려보냈던 것이다. 많은 물이 저수지댐을 넘어 강으로 쏟아졌고 불과 1시간 만에 동굴 위에 위치한 강수위가 상승하면서 물이 직접 아래로 흘러들어가 몇 분 만에 동굴 전체를 빠르게 채웠던 것이다. 구조대는 20분 만에 동굴에 도착했고 물은 무릎 아래로 줄어들어 구조팀이 최종 방으로 가는 터널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조셉의 생명이 없는 시신을 발견했다. 야외 교육센터를 운영하던 지방단체는 저수지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과실로 기소되었지만 사고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학습 여행은 아이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고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